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2월 14일 목요일이고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다 보니까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저도 목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쌀쌀하고 춥고 또 주말부터는 또 날씨가 더 추워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 어디 외출을 하실 때는 외투를 두껍게 입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급이 굉장히 조금 애매했다. 그 다음에 FOMC가 남아있다 보니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눈치 보는 장세로 흘러나간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FOMC를 기다리다 보니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치 보는 장세로 흘러나가기는 했지만 FOMC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는 뉴욕 증시도 역대 최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을 했고 또 기준금리 고점 또는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긴축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연준이 결국에는 이거를 피벗을 선언을 하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와 큰일 났다, 와 무섭다, 겁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강화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부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변동성이 발생이 됐을 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을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사면 더 샀지 막 겁먹거나 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발 여러분들 분할로 접근을 하세요라고 매수가도 딱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슈퍼리치 영상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그쵸? 12월 13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발 여러분들 여기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시장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21,450원의 손절 라인까지도 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뭐 13%의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내기에는 쉬웠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의 수익 인증, 그 다음에 최근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73%의 수익 인증이 나왔는데, 결국 네오셈도 똑같아요. 네오셈도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게 있다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잘 해놔야지만 결국에는 또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트레이딩할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개별 장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 모멘텀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묵묵하게 모아가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그래서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트레이딩 할 거는 확실하게 트레이딩 하면서 딱딱딱딱 구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뉴로메카도 드리고 정말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서 구독 안 눌러주시면은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는 혼자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박자 클럽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에서는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겁먹지 말아도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딱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포트에 넣어둬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 또 내년을 겨냥할 시장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도 포스코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전지가 그냥 무난하게 뭐 반등이 살짝 나온다,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2차전지가 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차전지가 덜 내려야지만 그나마 지수도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 관련해서 2차전지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가 뭐 버티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락의 폭이 조금은 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결국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를 해줘야지만 당연히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 전반에 대해서 수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제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은 다 잡았다, 저점을 다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2차전지는 단기간에 우리가 빠르게 뭔가 돌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시간의 문제고 시간의 싸움이다. 왜? 2차전지는 내년까지가 이제 성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등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내년 6월까지가 공매도가 금지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의 2차전지가 여기서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 근데 이미 지금은 낙폭 가대라고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지금은 공매도가 없다, 즉 매도의 주체가 없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반등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공매도 놈들도 상한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뭐 5월 말쯤에 뭐 대충 55만원에 사셨든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 55만원에 사셨든 뭐 56만원에 사셨든 뭐 57만원에 사셨든, 지금은 포스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단을 50만원 안쪽까지는 내려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다, 평단을 더 낮출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내가 50만원에 갖고 있든 55만원에 갖고 있든 56만원에 갖고 있든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왜? 이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7월 이전 수준으로 지금은 싹 다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싸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비싸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지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그동안에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통해서 2차전지 쪽은 별로다,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던 애들도 지금의 포스코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고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주가가 30%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퍼 자체도 당연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도 비싸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분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지금 오히려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전지가 확연하게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도 상한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스크래치는 계속해서 내고 있고, 뭐 중국의 LFP는 마치 국내의 NCM보다 뭐 더 저렴하고 뭐 성능도 좋다라는 식의 엄프를 하고, 이런 거에 당하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의 2차전지 대장주들의 주가는 7월에 정말 미친 듯한 랠리, 광란의 랠리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하방 경직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대형 호재성 계약권이라든지 수주권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2차전지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큰 대형 호재성 계약권이라든지 수주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여러분들 정말로 겁먹거나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는 요런 기사가 있어요. 전기차 폐배터리 용어가 사라진다, 2차전지 재생 시작이 뭐 개막을 했다, 이제는 뭐 폐배터리라는 뭐 단어를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재생 배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뭐 성일 하이텍, 그 다음에 뭐 세비캠, 요런 쪽의 폐배터리로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폐배터리 쪽은 저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집요하게 이제부터는 매집을 합시다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의 폐배터리량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구체적인 실적이 크게 잡히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성,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 요 정도로만 보는 거고, 아마 내년 요맘때쯤이 되면은 우리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매집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는 조금 현금이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기성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뉴로메카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 어제 뭐 댓글 보다 보니까는 뭐 뉴로메카 뭐 실적이 어떻고 저렇고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뭐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하는 건데 실적을 따지고 자시고 할 거는 없잖아요. 모아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서 하루 만에 바로 수익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수익을 만들어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로메카를 다시 한번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안 간 로봇 종목, 대표적으로 SBB테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트에 보유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닥권에서 편하게 사놓고 기다리면은 한번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로봇 쪽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편입을 해 두셔도 지금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절대로 무리하는 가격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SBB테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 쪽에서 감속기예요. 감속기라고 하는 거는 로봇의 이 연골, 사람으로 따지면 연골 같은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하는 거에 있어서 뼈랑 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골이 없으면은 뭐 움직일 수가 없고 굉장히 뻣뻣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있어서 이 감속기 역할은 연골이 한다. 결국에는 뭐 로봇의 연골은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과거에 SBB테크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막 상승이 미친 듯이 나왔을 때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닥권에서 포트에 천천히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또 한 번 또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뭐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어요. 연준이 내년 뭐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제시하면서 미국 경제가 뭐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서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골디락스 국면인데, 연준 예상과 달리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제시하면서 FOMC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이벤트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인하 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다라는 점이 당연히 상승 요인을 확보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FOMC도 FOMC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요것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이슈로 단기 변동성 요인에 그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불확실성 남아있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멘탈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이슈 실망감에 증시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형주 약세로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매수 요인이 정도로 이제 새로운 매도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전부터 양도세 관련 매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대주주 양도세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뭔가 엘리베이터에 내가 갇혀있듯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도 2490 포인트에서 2530포인트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준의 정책 경로랑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12월 FOMC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한동안 갇혀 있었던 이 단기 박스권도 당연히 돌파가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겁먹거나 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연말이 다가왔고,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모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모임뿐만이 아니라 연말이나 이제 연초를 겨냥해서 종목 구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매물 관련 수급 변수도 역작용 시점이 진입이 됐고, 만약에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안 좋았던 흐름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돌리려고 하는 반전이 시작되는 종목들의 유형을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기존 뭐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사실 실적을 논하고 따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